어제 개혁신당이 한국의 미래와 합당했습니다. 이른바 과학연대, 과학합당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는 또 비례대표 선거제 논의에 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과연 신당에는 이 논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그래서 긴급 인터뷰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천하에 내가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 스튜디오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네. 천하람 최고위원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예. 예. 천 최고위원한테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샵 9730으로 질문 혹시 있으면 보내주시면 대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한국의 희망, 양양자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 희망. 예.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이고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입니다. 그렇죠. 라는 이 연설 내용도 상당히 귀에 쏙 들어왔는데 네.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양양자 의원이 어디로 갈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와 손잡는 것 아니냐. 또 광주 호남이라고 하는 또 네. 공통점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상민 의원처럼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냐. 여러 가지가 점쳐졌는데 그렇죠.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랑 정치하시는 게 재밌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좋게 포장해서 멋있게 말하면 뭐 가치연대, 뭐 과학기술이나 미래비전에서 뭐 공통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양양자 대표님이랑은 우리가 연대하면 잘 되겠다 싶었던 게 그 이준석 대표랑 양양자 대표님이랑 한 3-4시간 정도 과학기술 관련해 가지고 토론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원래 이준석 대표는 방송하면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막 피곤해 하더라도 온에어 불만 켜지면은 막 굉장히 방송 잘하고 하는 사람인데. 방송 체질이에요. 체질이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즐기면서 방송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양양자 대표님도 네. 이준석 대표랑 과학기술 가지고 토론하는데 야, 이런 토론이 한국 정치권에서 된다고?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하고 이렇게 존중하는 게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다만 양양자 대표님도 혼자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양양자 대표님과 한국의 희망이 인기가 좋았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딜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도 나옵니다. 네, 저희는 그런 게 정말 놀랍게도 아닌 게 이해타산적인 결합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양양자 대표님께서도 지금 뭐 지역구 출마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정말로 양양자 대표님께서 이준석 대표와 저희 개혁신당 멤버들과 정치하는 걸 되게 즐겁게 여기시고 또 나아가서는 여기가 그러니까 이 그룹이 한국 정치의 미래다라는 확신을 좀 가져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조건만 따지고 보면 더 좋은 데 많았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특위 이런 것도 하셨었는데 거기 가셔서 얼마든지 좋은 조건 받으실 수 있었을 것이고 뭐 이낙연 대표님 쪽이랑도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저희 쪽에서 미래 비전을 발견해 주신 것 같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한 몸이 됐습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이준석 대표는 어디로 출마합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3-4군데 정도로 어느 정도 추리고는 있는데 이게 좀 유동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이제 권역별 지지율 추이도 당연히 봐야 될 것이고 또 합류를 지금 타진하는 내지는 고민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항상 물어보거든요. 이준석 천하람은 도대체 어디 출마하냐? 내지는 내 옆 지역구 출마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 많이 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 천하람 순천에서 변경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네. 당 입장에서는 좀 최소한의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달라. 우리가 수도권. 어떤 뭐 클러스터를 짜서 가야 되면 너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니까 같이 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내가 순천에서 출마하는 것도 우리 당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최소한의 유연성은 열어두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는 그냥 문지르기를 하고 있다. 뜸을 들이고 있다. 자, 그러면 네. 양양자 의원은 어디로 출마를 할 예정인 거예요? 지금 지역구는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왜냐하면 아직 확정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광주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워낙 이제 반도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도체 벨트 뭐 이런 쪽으로도 생각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수원이나 용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여러 가지로 열어두고 계신 걸로 저희는 압니다. 비례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지역구 출마로 생각을 굳히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양양자 대표님의 거취를 뭐 함부로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또 본사는 서울의 강남에 있긴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요. 예. 자, 사람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한 것은 5323님께서 네. 바로 그냥 질문을 해주셨네요. 순천 시민입니다. 천하람 최고위원님 이번 총선에 순천 지역 출마하시는지요?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이 여러 개 와 있습니다. 0460님 까지. 네, 저도 초미의 관심사네요. 지금 다들 궁금해하네요. 저도 뭐 일단은 당에서도 전략적인 유연성을 조금은 가져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순천 출마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다시 물어온 분이 이제 사후이사님 계시는데 이긴 도의원이 세종시 이야기는 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세종시에서 이준석 대표의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저는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전국 어디든 출마할 수 있는 자원이고요. 전국적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 저도 가능성이 뭐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게 굉장히 2030 비율이 높고 맞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젊은 도시고 전국적으로 그렇죠.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이 바로 세종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저희 개혁신당이 굉장히 정책적인 대안,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사실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계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긴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 세종 출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저는 뭐 의미 있는 발언이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제 빅텐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야 파괴력이 있을 텐데 지금 대체로 이건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물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래도 뭐 지지율 경쟁력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좀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면서 잘 나가는 이준석 신당, 이준석 대표 빅텐트 마음 없는 것 아닌가. 골든타임 지나갔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총선에 이준석 신당이 개혁신당이 빅텐트에 올라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지율이 뭐 신당 중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목표는 지역구 당선자도 낼 수 있을 정도로 당세를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빅텐트를 하려고 하다가 이상한 잡음 나고 또 안에서 뭐 지분 싸움하면서 서로 멱살잡이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연대 논의하고 대화의 문 열어놓고 다 좋아요. 실제로 대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각자 지지율 최대한 끌어올리고 지역구 출마자들 인재들 많이 모으고 자강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시너지 나는 뭐 연대든 통합이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이 저희는 나름대로 애써가지고 무슨 정책도 발표하고 비전도 이야기하고 뭐 심지어는 양양자 대표님하고 또 과학기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하는데 너무 빅텐트니 중텐트니 막 이런 얘기만 계속 있으니까 아하. 이게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피로감을 드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희가 뭐 연대나 통합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도 이야기할 텐데 그 과정이나 아니면은 결과가 좀 시너지가 나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통합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통합해서 지지율이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저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자강 후 빅텐트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요약이 기가 막히십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때는 꼭 뭐 한때만은 아닐 겁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여러모로 또 도우미 역할도 하고 있고 예. 이준석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은 상당히 잘 연대가 될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여기 이제 류호정 정의당 전 의원도 있고 자,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
합합니까 안 합합니까? 뭐 저희는 금태섭 대표님과도 사실 저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서로의 지지층에서 좀 우려하는 인물들도 있고 또 우려하는 정책적인 어떤 뭐 스탠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양양자 대표님하고 합치는 건 사실 거의 우려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뭐 시너지가 나고 과학기술 이런 면에서 아주 잘 맞는 결합이었는데 새로운 선택분들과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조금은 신중하다는 이야기 나오면 좀 잘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좀 전개되지는 잘 않는 경우들이 저희가 많았는데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서 민감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합할 마음이라도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은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내걸었거든요. 이게 또 상당히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노인회의 김호일 회장은 폐륜정당이다. 망나니 짓이다. 네. 또 와도 만나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원칙과 상식에서도 이 이준석 대표의 무임승차 폐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좀 비통하는 그런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노인 교통복지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예 빅텐트 깰 생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얘기한 걸까요? 아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대연합 쪽에서도 처음에는 반대 의견 내시다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비토 의견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헤드라인만 보면은 아마 저는 대한노인회장님도 헤드라인만 보시고 너무 무섭게 뭐 폐륜정 너무 심한 거 말씀이 너무 저는 과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뭐 뿔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네.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실은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에게도 공정한 교통복지를 제공하자라는 취지거든요. 사실 그거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나서는 정치권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논의해볼 수 있다. 또 찬성 의견으로 오셔가지고 저는 이 공약이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 특히 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순천이나 뭐 전주, 포항 뭐 등등의 각 지역 거점 도시들은 굉장히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없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그런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 고령층에서는 야 이거 뭐 우리 지하철 없어도 그럼 버스라도 그럼 이거 탈 수 있게 교통카드 바우처 주는 거 오히려 낫다. 그리고 저희 또 재밌는 게 택시 표심이 약간 또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공약에는 그 한도 내에서 택시도 타실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택시까지요? 택시까지.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도 이거 재밌는 공약이다 하고 계셔서 저희 오히려 요거는 내용을 조금 알면 아실수록 저희 쪽엔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가 2030 표심을 좀 더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도 있죠.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오히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표심을 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 무임승차가 처음에 제도적으로 도입됐을 때는 우리 고령층 인구 비율이 한 3-4% 정도 됐을 때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근데 25% 30%가 넘어갑니다. 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야 이게 지속 가능할까? 그리고 앞으로 연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고령화 시대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야 될 텐데 대안이나 논의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주도해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마크롱 언제 나오나. 저는 당장 내가 받는 혜택이 조금 축소되더라도 전국적으로 고령층에게 공정한 혜택이 가고 또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제도 재편이 가능하다면은 거기에 동의해 주실 어르신들도 많으실 것이다. 대한노인의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노인회가 좀 답답한 것이
아니 무슨 수도권이랑 광역시에 있는 노인들만 대변하시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지하철이 있는 역세권에 사시는 노인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노인이 3-4배가 더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한노인회도 전향적으로 저희와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필요하다면 전하람 최고위원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할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 뭐 얼마든지 좋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랑 노인 회장님 곧 토론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하, 네. 네. 자, 이런 신당의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 자 비례대표제가 이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병리평이냐 준연동형 비례대표냐 대표제냐.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신당도 막 이렇게 솟구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어떤 선거 판세나 판도에 따라서 또 4년여 전에 민주당이 그렇게 무리하게 했던 준연동형 아니야. 우린 병리평. 이재명 대표 응답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는 즉답은 피했지만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했거든요. 자, 이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신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솔직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이게 사실은 위성 정당이 등장하게 되면은 연동형을 한다고 해서 신당에 꼭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병리평이나 권역별 병리평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좀 이상하지만 신당들이 난립을 못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트레쇼 그러니까 이 최저 득표 기준 3% 이상을 해야 되죠. 3%가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신당들이 난립을 못 하게 되고 어느 정도 구심점을 가지고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 자체도 솔직히 개혁신당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자발적인 어떤 위성 정당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용해인 의원이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삼지대 입장에서 신당 입장에서는 더 선명해지는 효과도 나올 수 있어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지지율만 올리면 된다. 제도가 어떻게 되든 사실 크게 나쁠 건 없다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은 그렇다면은 이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뭐 저희가 당론으로 뭐 받아들이고 말고 하진 않겠지만 저희 기본적 입장 그런 겁니다. 저희가 솔직히 지금 현역 의원 한 분 있는 당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거대 양당에게 어떤 제도를 가지고 구걸할 생각은 없다. 저희는 어떤 제도가 되든지 간에 지지율만 높여놓으면 네. 뭐 괜찮다.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역 의원 한 사람은 바로 양향자 의원입니다. 맞습니다.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여하튼 이낙연 전 총리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이게 주변에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도 출마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혁신당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고 어디로 출마해야 더 시너지 효과 앞으로 빅텐트를 만들더라도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 이낙연 대표님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죠. 신당의 대표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겁니다. 발버둥. 예, 안 그러면은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봐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거대 정당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젊은 친구들이 뭐 또 싸가지 없네, 뭐 주제 넘네,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이낙연 대표님께 어느 지역에 나라면 출마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의사를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게 뭔가 조금 더 이낙연 대표님께서 도전자 정신을 가지고 부딪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신당도 더 불이 붙고 더 뭔가 국민들의 관심도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뭐 개항을 뭐 대전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특히 호남을 대표하시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니까 뭐 광주 출마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뭐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게 저희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마 김종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되게 조응천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말씀드리고 있는 걸 거예요. 발버둥 차원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신당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점점 커지고 또 신당을 달고 지역구 출마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이지. 그리고 결단은 어차피 이낙연 대표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도전자 정신을 가지고 더 세게 부딪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유승민 전 의원 전 대표 합류합니까? 그거는 뭐 유승민 대표님의 인터뷰 기회를 제가 뺏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저희는 뭐 당연히 모시고 싶죠. 네. 당연히 모시고 싶고. 그러니까 오는 것을 막는 건 아니고 아유 왜 막습니까? 당연히 오히려 온다면 환영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당연하죠. 예, 유승민 대표님의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3명의 원칙과 상식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도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공천 불만을 품고 더 민주당에서도 탈당하고 합류할 의원들이 있을 것이다. 자,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 중에서 네. 탈당해서 개혁신당으로 오겠다라는 전화를 한 몇 통 정도 받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당장 내일이라도 합류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현역 의원인데 네. 근데 이제 뭐 약간의 저희도 뭐 이런저런 김웅 의원은 아니죠. 그렇지 않고요. 네. 이제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지금 저희와 어떤 의미에서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 당 내부 상황이라는 게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다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공천이 어떻게 될지를 좀 보고 계시는 단계 아닌가.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 개혁신당의 지지율 추이 같은 것도 계속 보면서 아마 막판까지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현역 의원이라도 당연히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 뭐 예상이고 또 천하람 최고위원회 뭐 내피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분들이 다 합류를 한다면 기호 3번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네,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지금 양당의 공천이라는 것이 보면 오히려 좀 괜찮고 자기 이야기 하는 정치인들이 먼저 잘려 나오게 생긴 국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뭐 개혁신당인데 뭐 이삭 줍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저희는 썰려져 나오는 분들이 알곡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알곡인 분들이 저희 개혁신당 지지율이 우상향하고 또 좋은 분들이 이렇게 오신다면은 네. 충분히 뭐 지역구에서도 시너지를 내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뭐 한두 분 이제 오시기 시작하면 저는 뭐 그때부터는 금방 탄력 받을 거다. 네, 그러면 뭐 기호 3번 정도는 문제 없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가 뭐 단독 욕심이 나서 이렇게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그 말 하시니까 더 욕심 내시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이 네. 욕심이 사람을 망치네요. 예. TK, PK 현역 의원 중에도 합류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네, 있고 저희와 굉장히 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또 허풍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당연히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소통한다고 해서 뭐 그분들이 무조건 올 거다 저희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고심하시다가 적절한 시기에 결심하실 거라고 저희 생각하고 또 뭐 정치인이라는 게 본인 입으로 본인 거취를 말하기 전에는 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윤영찬 의원의 예를 보더라도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적절한 시기에 결단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천하람 최고위원이 몸담았던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대선 후보일 텐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으시죠? 그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도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으시죠? 짧게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잠깐 않습니까? 뭐 인사만 한 정도는 있었습니다. 네. 자, 제가 여쭤보려는 거는 국민의 사정을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천하람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을 둘러싼 마리 앙투아네트 이 발언에 대한 격앙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반응,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논란과 파장이 확산되는 상황. 자, 사퇴를 거절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감정적인 다툼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 대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설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도 오늘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스탠스를 또 살짝 바꿔가지고 그냥 문제 뭐 특히 그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 문제 없다, 민주당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좀 틀고 있고 네. 한동훈 위원장도 김건희 여사 질문을 받으면 뭐 함구하거나 아니면은 언론인들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시거나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약속대로는 할 거면 제대로 했었어야죠. 제대로 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힘을 완전히 실어주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직접적인 사과로 매듭을 짓든지 뭐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김경률 비대위원까지 만약에 뭐 물러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패배가 되는 것이고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 위에 있다라는 게 누가 봐도 명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치르기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점점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약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뭐 더 많이 여쭤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면 네. 대통령과 또 당의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 또 대통령을 둘러싼 어떤 논란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지지율이 개혁신당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개혁신당으로 가기보다는 뭐 투표 안 하겠다, 무당정 쪽에 머무르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오히려 국민의힘 사정이라는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개혁신당에 당장은 안 좋은 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어떤 여러 논란들을 겪으면서 국민들께서 야, 이런 식으로 왕과 왕비를 모시는 정치는 이제 21세기는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문제의식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야, 상대적으로 그래도 왕을 모시는 것 같지는 않은 그래도 정책 이야기하고 비전 이야기하고 조금 발버둥 치려고 하는 개혁신당에 한 번은 더 관심을 줘보자라고 하는 국민들께서 어느 임계점이 지난다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뭐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국민의힘이 난장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잘하기 경쟁하길 바랍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두고 있는 정당. 멋진 말씀은 하지만 결국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작아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유한 정당이라면 국민들께 그 어떤 뭐 희망과 비전도 보여드리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뭐 비판도 하고 지적은 할 수도 있지만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이야기한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 부인의 명품 백과 관련해서 함정 몰카 취재다. 이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몰카였어도 안 받으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질을 숨길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제가 법조인으로서도 말씀드리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거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본질을 가리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사실은 이 영상이 처음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께서 진솔하게 사과했다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끌다가 타이밍을 실기를 하고 게다가 말도 안 되게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다라는 적반하장식의 논리를 들고 온다면 그건 국민들께 납득받기 어려울 것이다. 점점 더 수사와 처벌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김경률 비대위원 제가 그 내용을 쭉 봤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로 등치시키는 워딩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떻게 민심을 잃었는지를 설명하는 뭐 그런 별개의 어떤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쫓아내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친윤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 병기라고 해가지고 등판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놓고 왜 최종 병기에 뭐 이 영을 없애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윤 의원들 말 듣고 정치하면 망한다. 알겠습니다. 예.
천 최고위원님 1분 정도 남았습니다. 1472님께서 지금 국내 경기가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어떤 경제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시간이 1분이라서 짧게 요약해서 좀 말씀 주신다면요. 1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 경제정책 저희가 발표를 곧 또 하게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복잡성이라는 것이 저희가 단순하게 그 대통령 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결국은 미래 경쟁력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이 잘 가야지만 여러 지역에 속속들이 돈이 돌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생기는 것이다. 당장 우리가 소상공인 분들께 뭐 현금성 지원도 해드릴 수 있죠. 그걸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뭐 미래 비전, 미래 먹거리들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천하에 내가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